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던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나가지 않고 제가 따로 준비한 보충 자료를 통해서 문법을 조금 공부해 볼 건데요.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충 자료에서 적어 놓은 것처럼 심화적인 내용이고요. 심화를 왜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실제 독해 상황에서 만나볼 수 있을 법한 문법 항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이거 쭉 뽑아놓고 본영어 문법편에 껴놓고 나서 혹시 공부를 하실 때 이거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저번에 영어 김가연이란 양반이 되게 이상한 구조를 다 모아놨던 것 같아. 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하나의 사전을 만들어 놓았다. 발췌동용 보충 자료를 만들어 놓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니고요. 어떻게 저딴 것까지 다 가르치냐고 저를 욕하셔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넘겨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와 관계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칭 대명사는요, 원칙상 수식어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he라고 하는 명사를 써놓고 나서 뒤에 형용사를 붙인달지, 뭐 분사를 붙인달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사 같은 걸 붙인달지,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도 좀 많으니까요. 자, 우리가 명사가 있고 명사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명사구라고 함은 현대적 의미의 명사구다 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beautiful girl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명사구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적인 기준에서도 세 단어 이상, 죄송합니다.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구인데, 아무튼 여기서 대빵이 되는 건 거리니까 명사구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단어짜리도 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산 명사인 water 이게 주어로 사용됐다고 봅시다. 이 친구는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어 명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he 같은 경우에 혹은 she 같은 경우에도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뭐로 사용될 수 있다? 명사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명사구라는 개념은요, 문장 내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beautiful 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 그런데 얘가 지금 beautiful girl 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거를 수식하고 있는 하나의 수식어로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쵸? 수식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몇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자,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이긴 하지만 한정사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형용사 beautiful이랑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 very beautiful girl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는 뭐예요? 어를 제끼고 나면 very beautiful이죠. 얘가 통째로 거를 꾸며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beautiful은 형용사지만 형용사구는 아닌 겁니다. 형용사구는요, beautiful이 아니라 very beautiful 통째로가 형용사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건 very beautiful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 덩어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근데 갑자기 이 소리를 왜 짓거리고 있느냐? 우리가요, 단어를 대신 받아주는 표현을 대용어라고 부릅니다. 대용어. 근데 이 대용어는요, 지가 대체해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명사와 명사구라는 표현만 사용했지만 사실은 중간 명사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이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십니까? 우리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는데, 왜 사용하는 거냐면, EBS의 그래머 파워에서는 중간 명사구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제가 이걸 과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EBS에서도 다루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일단은 없는 개념이라고 치고, 우리가 흔히 대명사라고 부르는 개념 있죠. 대명사는요,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를 대용하는 표현입니다. 명사구를 대용하는 표현.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very beautiful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beautiful만 있다면 beautiful만 있어도 형용사 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very까지 이렇게 딸려있는 녀석이라면 이렇게 전체가 걸을 꾸미고 있다고 봐야 되지 beautiful이 따로 걸을 꾸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식을 받고 있는 전체를 다 합친 게 최종 명사구, 최대 명사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girl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냥 걸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냥 명사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Beautiful girls, 그리고 very beautiful girls, 그리고 girls. 일단 복수 명사는 그냥 지 혼자서도 주어로 사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명사이면서 명사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beautiful girls, 여기에 나오는 girls는요, 명사이긴 하지만 명사구는 아닙니다. 왜? beautiful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beautiful girls는 통째로 묶어서 이건 명사구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girls를 가리켜서 they로 바꿔 쓰려 그래요. 그러면 그냥 girls만 사용된 문장의 경우에는 girls를 they로 바꾸는 게 가능해. 그런데 beautiful girls 같은 경우에는 beautiful they와 같이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beautiful까지 합쳐서 이 전체를 they로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오케이? 왜? they 같은 인칭 대명사는 명사라고 하는 단어 개별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명사구 전체를 받아주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론적으로 길게 설명했는데 다시 이론적으로 알 필요 없는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미 이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요, 모든 수식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애야. 더 이상 수식어를 가져올 자리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뒤에 수식어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he, who 같은 표현들이 종종 우리 조금 유식한 글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e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진짜 특정한 그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he이기 때문에 조금 용례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성경이나 성경에 준하는 옛날 글들 있죠? 여기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he, who 같은 표현도 잘 쓰지 않고 a person who 라던가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peopl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she, who 이런 표현은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he, who 같은 것들만 좀 볼 수 있다 뿐이지 she, who 같은 표현은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아래 예문에 보면 he who laughs last laughs best,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laughs best, 가장 최고로 웃는 사람이다. 너무 미리부터 좋아하지 마라 라는 거죠.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first cast a stone at her. 이것도 성경에 나온 말이죠. sin이라고 하면 원래 원죄라는 뜻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여기선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without, 없는 애들만 let him first cast a stone at her. 그녀에게 돌을 던지게 해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옛날스러운 글들, 속담이나 옛글이나 성경 같은 데서는 종종 만나볼 수는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거고요. 자, that which 보겠습니다. 자, 우리 those who 라는 표현들은 배웠죠. 뭐뭐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뭐뭐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뭐하는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자,
those는 복수잖아. 그런데 those 말고 단수형인 that 같은 경우에도 which를 받았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that which라는 표현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가능한 표현인데 우리 이거 잘 못 봤잖아요. 왜 잘 볼 일이 없느냐? that 같은 경우엔 우리가 the thing이라고 배우죠. those 같은 경우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the things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다면 the things which, the thing which 이것들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그쵸? 그러면 what절을 쓰면 되는데 굳이 왜 that which 절을 쓰냐고요. 번거롭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 수는 있으나 잘 쓰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that which 구문이랑 what 구문이 사실상 같은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that which가 더 선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래와 같은 경우예요. 자, 우리 전치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어로는 preposing이라고 하고요. 이 전치라는 개념은 보통 도치를 배울 때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도치 챕터, 바로 다음 챕터가 도치인데요. 도치 챕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전치를 시킨다라고 할 때 관련되는 개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전치는 문장 내에 특정한 요소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걸 전치라고 합니다. 다시 특정한 요소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버리는 걸 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구 중에서도 목적어를 전치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부사어를 전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보어를 전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 내에 부정어를 전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반으로 한번 쭉 갈라볼게요. 목적어를 전치시키는 경우에는요. 문장 내에 도치를 일으키지 않고요. 부사어나 보어나 부정어를 전치시키는 경우에는 도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어 전치에 의한 도치를 흔히 부사어 도치라고 부르고요. 보어 전치에 의한 도치를 보어 도치라고 부르고요. 부정어 전치에 의한 도치를 부정어 도치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눠야 되는데 이거 일단 들어만 두세요. 부사어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전치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도치, 주어와 동사구 전체를 이동시키는 그대로 도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부정어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처럼 도치, 조동사를 앞에 보내서 조, 주, 본, 어순을 만드는 의문문처럼 도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뒷챕터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목적어 전치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did 다음에 제가 빈칸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that which you told me to do 이게 이 자리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what you told me to do 라고 하는 것보다 that which you told me to do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선호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실제로 사용할 때 이런 용례 차이가 조금은 존재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사절 내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개념이냐? 선행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I think랄지 뭔가 생각이나 판단과 관련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 있든지 간에 주어가 빠져 있고 동사부터 튀어나오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튀어나오게 되면 보통은 I think에 괄호를 쳐버리고 얘가 삽입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있죠? 아, 이거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I think 제껴버리고 나니까 주어가 빠져있죠? 아,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놓고 여기에 that 같은 게 생략이 돼도 된다라고 했죠. 우리 관계대명사의 생략 규칙 뭐라고 배웠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관계사의 생략. 통상적인 문법 교재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세 번째,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하다 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지금 뭐예요? 비동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만 있는데 생략이 되고 있죠. 왜 그런 거야? 제가 일반화 규칙 말씀드렸었죠.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정상 어순이 따라 나오고 있을 경우에는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 그랬죠. 주격 관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주어 동사의 정상 어순이 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절 내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구문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도 그냥 지 혼자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일단 이 문법 요소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관계사절 내 삽입절이라고 하는 구문에서는 삽입된 게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I employed a man 이랑 I thought he was honest 라고 하는 문장을 합쳐 볼게요. 보니까 a man과 he가 겹치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 우리 he라고 하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who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니까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who I thought was honest가 되겠네.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I employed a man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여기 옮겨온 거고요. 그 다음에 who I thought was honest, who I thought was honest 그대로 써준 거죠.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 thought라고 하는 건요 흔히 삽입절이라고 배우게 되지만 사실은 삽입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주절에 있었던 주어 동사였을 뿐이고 관계사로 바뀐 녀석이 종속절 내에 있는 주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종속절 내에 있는 게 who가 되어서 이렇게 이동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왜 굳이 문법책에서는 I thought를 삽입절이라고 가르치게 되느냐? 위에 써놨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돼요? I employed a man. 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Who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was honest. 정직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그쵸? 뭐뭐 하기에 라는 번역이 마치 부사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삽입절로 분석을 해버리면 Who was honest.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I thought라고 하는 삽입된 부사 어구가 들어가 있다 라고 편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관계사절 내 삽입절을 그냥 삽입절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지만 원론상으로는 이게 맞는 설명이다 틀린 설명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보통은 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멘붕을 당하는 건 이러한 구조일 텐데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That is the book. 그것은 책입니다. I thought he read it. 그가 그것을 읽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the book이고 it이죠. 그럼 it을 상응하는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꾸고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인 I 앞자리로 옮겨버리게 되면 That is the book which I thought he read.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종속절 내에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이동했다. 어렵지 않죠? 이 예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관계사절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깐깐하게 문법을 보시는 분들은요. I thought 같은 녀석들이 삽입절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컴마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마가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논평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논평절 같은 경우는 뭔가를 논평한다는 의미잖아요. 얘네를 주절의 맨 앞자리로 이동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절의 맨 앞자리에 있던 걸 문장 중간으로 넣어서 컴마를 써주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몰라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필기로만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관계사절에 이중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교재에서는 double restriction이라고 부르고 어떤 교재에서는 stacking, 중첩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름만 보더라도 관계사절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하나 더, double restriction이라고 있죠. restriction이 번역하면 뭐예요? 제한이잖아요. 근데 우리 관계사절의 용법 두 가지 배웠네. 제한적 용법과 뭐 배웠어요? 비제한적 용법 배웠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double restriction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계사절에 이중 제한이라는 걸 쓸 때는 반드시 제한적 용법이어야 됩니다. 비제한적 용법이어선 안 돼요. 즉, 컴마가 등장해선 안 되고 컴마가 없는 것만 옳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오케이. 자, 어떤 식으로 생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mention anyone that we know who is as talented as he? 자, 보겠습니다. 딱 봐도 that부터 know까지 괄호, who부터 he까지 괄호죠. 이렇게 관계사절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know에 목적어가 빠져 있고 who 뒤에 주어가 빠져 있고. 됐죠? 자, 그런데 지금 관계사절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이게 관계사절의 이중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론적으로만 들어가 보면요. that we know는 anyone을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근데 뭐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who is as talented as he 같은 경우에는 anyone that we know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요. that절이 anyone 꾸며줘, who절이 anyone 꾸며줘가 아니고 who는요, anyone that we know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분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알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판서해놓고 지워버리고 지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구문을 만났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제대로 분석해내서 제대로 번역을 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번역하면 되느냐? 첫 번째 관계사절 한 것으로서 두 번째 관계사절 한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an you mention? 넌 말할 수 있니? Anyone that we know.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who is as talented as he. 그만큼 재능 있는 사람. 어렵지 않죠? 아래 것도 번역해 볼까요? The book which I like, which everyone else in the class hates, was written by John Didion. The book, 책인데 which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서 which everyone else in the class hates. 교실에 있는 다른 모두는 싫어하는 그 책.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 variation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는 컴마가 들어간 것들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 관계사절을 써놓고 and 관계사절을 쓰기도 한다. 살짝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베리에이션들이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 다 읽진 않을 겁니다. 다 읽진 않을 건데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런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를 남겨놓고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런 표현을 우리는 stranded pattern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in을 관계대명사랑 함께 붙여가지고 this is the house 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in which I lived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pied, piped 패턴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가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위치에 다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뭔가 앞에 있어야 더 정확할 것 같은 것. 즉 이렇게 결합되어야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애들은 뒤에 이렇게 stranded pattern 남아있는 형태로는 사용되지가 않고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만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랑 더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 전치사가 동사랑 조금 더 결합되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pied, piped pattern 이렇게 앞에 딸려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무조건 전치사가 남아있는 패턴으로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들을 아래에 쭉 적어 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문법적으로 설명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한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제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얘를 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되냐면 우리가 인칭 관계대명사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인칭 관계대명사표에서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 녀석을 함께 배우게 돼요. 그래 놓고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얘가 형용사에 가까운 녀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 자, 여기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대명사의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대명사를 학문적으로 따져보면은 지 혼자서는 지 실체, 즉 지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반드시 문맥상으로만 파악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칭 대명사, 대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cat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고양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my cat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양이들 중에서도 내 고양이라는 게 특정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he라고 쓰게 되면 무슨 의미죠? 남자 사람을 가리킨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얘가 톰을 가리키는 건지 기훈이를 가리키는 건지 민석이를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얘는 그 자체로는 지시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대명사라는 걸 쓸 건데 앞에 가리키고 있는 게 남자야? 그럼 he를 써야겠다. 이렇게 성과 수를 일치시켜 놓은 애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애라고요. 얘의 의미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게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런 대명사의 형태들의 형태들이 있으니 그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수대명사, 제기대명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즉, 이 인칭 대명사 안에서 소유격을 넣어놓은 거는 진짜로 대명사, 명사의 대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 자체로는 지시체를 갖지 않고, 즉 의미를 갖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만 의미가 파악되는 녀석들, 이란 의미에서 하나의 표에 다 뭉쳐져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이 소유격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생님들이 보통 형용사로 부르는 것, 저는 한정사라고 따로 부르는 것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품사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관계대명사라기보다는 소유격 관계 한정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왜? 소유격 자체가 한정사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혹은 소유격 관계한정사 whose에 대해서는 교재 230페이지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아래 관계한정사 whic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한정사 which는요, 딱 보면 되게 틀린 것처럼 보여요. 예문을 볼게요. My parents advised me to stop drinking, which advice I followed. 내 부모님은요, advised, 충고했습니다. me, 나에게 to stop drinking, 술 그만 처먹으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는 I followed, 내가 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계대 명사 which였다면 뒤에 명사가 따로 나오지 않고 그냥 뒤에 목적어가 없는 절만 나오고 끝이었을 텐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which advice라고 하는 명사, 꾸며주는 명사랑 같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이런 게 관계 한정사 용법이라는 겁니다. 한정사 which가 advice를 꾸며서 하나의 명사구, 하나의 관계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게 관계 한정사예요. 오케이?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냐면 일단 이 which 같은 경우에는 this의 대용어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this도 한정사거든요. 그래서 this advice and this advice I followed 정도의 표현이 합쳐진 게 which advice라고 보시면 편하게 되겠고요. 문법적으로 원칙상 반드시 비제한적 용법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왜 사용하게 되느냐?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어구는 되게 구체적인 것일 거 아니에요. 뒤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말을 받아쳐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D번 예문 한번 볼까요? He spoke in Greek. 그는 히라버, 그리스어로 말했는데 which language? 그 그리스어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which라고 말하면 그 그리스어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which language라고 말하면 그 언어는 I could only follow with difficulty. 내가 어렵사리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언어로 받아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관계 한정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의 예문도 보니까 위엔 또 뭐로까지 쓰였어요?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한정사가 명사를 데리고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죠. 보니까 Your claim may be accepted. 너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In which case, 그러한 경우에, 너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경우에 which case가 앞절 전체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The amount, 그 액수는 will be substantial,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C번 더 볼까요? 앞에 보니까 로마가 보이고 which city 나온 거 보니까 this city, 이 도시는 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Rome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시를 city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받아주려고 which city라는 표현을 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난 후에 he went to Rome, 그는 로마로 갔습니다. In which city, 그런데 그 도시에서 he lived, 그는 살았습니다. For 3 years, 3년 동안 살았습니다. Before moving to Paris, 파리로 이사가기 전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볼게요. He suggested selling the house. 그는요, 집을 파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Which idea? Selling the house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을 판다는 그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 shocked, 충격을 줬습니다.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에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냥 이런 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관계 한정사에 대해서 꽤 많이 공부를 했거든. 아시겠죠? 넘어가 보면 관계 한정사 what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 한정사 what도 똑같이 명사절을 이끌게 됩니다. 차이점은 뭐겠어? 관계 한정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랑 한 덩어리로 사용된다라는 것. 그게 유일한 차이점일 텐데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내가 얼마 갖고 있진 않지만 그것 전부 다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보겠습니다. I gave him what books I had. 나는 줬습니다. 그에게 what books I had.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 모두를 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별로 되진 않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책들 전체를 줬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여기에 볼게요. few 혹은 litt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외우세요. all the few, all the little 명사랑 똑같다. 혹은 what few, what little 명사랑 똑같다. 이걸 왜 외우라고 말씀드렸냐면 few는 셀 수 있는 녀석과 쓰이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녀석과 쓰이죠. 셀 수 있는 녀석과 쓰인다는 건 복수 가산명사와 쓰인다는 뜻이고 셀 수 없는 녀석과 쓰인다는 건 불가산명사랑 쓰인다는 뜻이죠. 그쵸? 이걸 그대로 관계한정사 what과 연결시키면 관계한정사 what 다음에는요. 복수 가산명사 나올 수 있고요. 불가산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 가산명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출제 포인트로 사용될 수가 있겠고 이 출제 포인트는 편입과 공시에서 물어보기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거 수능이나 이런 데서 안 물어볼 거고 중학교에서는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안 물어볼 건데 중요한 건 보다 편입이나 공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래 나와 있는 예문들 쭉 읽어보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북 나왔는데 X 표시 없죠? whatever, 복합 관계한정사는 단수 가산명사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관계대명사가 만드는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which 같은 경우는 WH 단어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가 뭐다? 이동이다. 여기다가 써볼까요? 그런데 이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반드시 의미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통째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면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계 한정사 whose 같은 경우에도 지 혼자 앞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가 꾸며주는 명사랑 하나의 덩어리로 이동한다. however 형용사, however 부사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앞으로 같이 이동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응용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A scientific attitude. 과학적인 태도는 has many component parts. 많은 부분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 most important of which. 이거 어떻게 생각먹은 거야?
and the most important of them. 이렇게 생각해본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are straightforward. 직선적이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and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것도 볼까요? The question, 질문인데 의문인데 asked by this essay. 이 에세이에 의해서 질문되어진 질문은 is whether there are any permanent conditions. 어떠한 영구적인 상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In the absence of which no higher culture can be expected. 아, 이거 더럽게 어렵다. In the absence of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얘네가 누굴 꾸며주고 있었어? absenc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어. 근데 이 absence는 in the absence라고 하는 전치사구의 일부였어.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를 한 번에 관계사처럼 보고 앞으로 이동시켜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경우에 any permanent condition이 없는 경우에 위치가 가리키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No higher culture, 어떠한 더 상위의 문화도 can be expected, 기대될 수가 없는 영구적인 영원한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의문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글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C번 문장도 보겠습니다. When anyone opens a current account at a bank, 누군가가 그 계좌를 만들 때 at a bank,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he is lending, 그는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 bank money, 뱅크에게 money,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IODO죠. 그런데 repayment of which,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money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의 상환은 he may demand, 그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at any time,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ither in cash or by drawing. 전치사구와 전치사구가 병렬 연결되고 있는 거죠. 현금으로든 아니면 drawing a check, 수표를 끊음으로써든 in favor of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의 그 앞으로 되어 있는 체크를 끊음으로써든. 아무튼지 간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repayment of which와 같이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대명사가 앞에 나온 거 정도만 봤는데 명사구 of which 같은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문장 구조들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유사관계대명사입니다. 유사관계대명사가 마지막인데 유사관계대명사가 뭐냐? 문법 교재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서들에서는 이런 유사관계대명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교재에서는 고급 영문법 해설이라고 하는 문용 선생님의 교재에서 quasi relatives 라는 이름으로 유사관계대명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얘가 뭐냐, 접속사로 사용되는 게 원칙인 친구들인데 이상하게 특정한 명사구가 빠져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명사 하나를 빼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마치 관계대명사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I'm not such a coward. 나는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야. As you are. 너처럼. 원래는 as you are 다음에 the coward, a coward 같은 coward가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빠져있죠.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긴 하지만 천일문 완성을 강의할 때 비교 구문에서는 완벽하게 딱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는 다시 써주면 안 된다 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coward를 써주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요소가 있는데 뒤에 특정한 요소가 빠져있네? 이거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겠다. 이거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불러야지 라고 부르는 게 이런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각각의 상관어구들이 있어요. as 같은 경우엔 the same, such, so, as 같은 것들이 상관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볼드 체크해둔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가 빠져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경우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리는 건 이런 거겠죠. F번. Would you show me as many was가 아니라 ways죠.
as are necessary. 필요되어지는 만큼, 필요한 만큼 많은 방법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as 뒤에 빠져있는 게 뭐예요? ways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as 자체는 원래 접속사잖아요.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은 접속사였어. 그렇다 보니까 얘가 반드시 절 끝부분 혹은 절 중간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절 맨 앞부분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which를 쓸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래 것도 보시면요. as is often the case with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이상하게 문두로는 관계사절이 문두에 있지 않더라도 as 대신에 which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which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오케이. 제가 앞에서 이걸 언급을 안 해가지고 이거 설명에 꼬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as is evident from his speech and conduct처럼 앞선 절을 선행사로 받아주는 as 같은 경우에는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절을 선행사로 받는 계속정보법의 관계대명사랑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얘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which로 바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as is often the case with라는 표현은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s 대신 which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유사관계대명사 than에 대해서 보면은 비교급에 나오는 than입니다. 얘도 비교 대상은 완벽하게 겹치는 건 다시 써주면 안 된다라는 규칙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but 같은 경우에는요. that, not 의 줄임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미 not이 내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but이 끌고 있는 관계사 절에서는 not 등의 부정어를 다시 쓸 수 없다라는 게 문법적인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들 맨날 쓰이는 거 비슷해요. There's nobody but has his faults. 그러한 사람은 없다. but has his faults.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not을 한번 더 쓰면 틀린 표현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래도 볼게요. Who is there but loves his family? 누가 있겠는가 but loves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렵지 않죠? 이건 예문들을 그냥 따로 외워버리시고 규칙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게 이거 말고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요한 심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들 중에서 가장 멘붕일 건 얘가 아닐까 싶습니다. In the absence of which라는 거, replay of which 같은 거 만날 일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이런 예문들 그냥 눈에 한번 익혀만 두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관계대명사 what 잘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관계 한정사 what 잘 사용하지 않고요. 관계 한정사 which도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문법도 적은 것을 많이 요구한다면 혹은 수능처럼 아카데믹한 글들을 너무 많이 접해야 되는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필기를 베낄 수 있도록 한 번씩 쭉 넘겨보는 것이니까요. 혹시 필기를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멈춰서 베껴 쓰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특수구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계사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